자, 우리 준석이 맞춘가 볼까요? 이준석. 이준석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윤석열 공항에 마중 나갔다? 배웅을 안 했잖아. 마중을 나갔어요, 이렇게.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었죠. 아우 진짜 좀 치워주세요.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어이, 성상납법 맞는가? 했냐 안 했냐. 아 근데 이준석이 잘못했어요. 갈 때도 배웅을 갔어야죠.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이 그랬지.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 내가 안 갔다. 어쩔 수 없었나 보지. 아유 정말. 표정을 보면 힘의 역학관계가 보입니다. 윤석열의 저런 웃는 표정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해말고. 이준석의 표정을 보십시오. 와, 이렇게 뭔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정말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다라는 반증인 거죠. 근데 역시 이준석 잡는 건 가세현이잖아요. 지금 가세현의 현재 상태는 김세희만 방송하죠. 강용석 안 나오고 있죠. 그 가세현의 강신업이가 나왔더라고. 김건희의 대변인. 이준석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그 성상납에 동원된 여대생과 아예 불러야 된다. 그 강신업은 팬클럽 회장이긴 하지만 김건희의 대변인격이에요. 김건희가 하고 싶은 말을 강신업 통해서 계속 언론에 내는 거거든요. 김건희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도 강신업 통해서 내잖아요. 이거 그냥 김건희 뜻이에요. 왜 누나한테 밉보여가지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상납이라는 게 누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들키니까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되어 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줄리 1일인데. 자, 근데 그 와중에 잠깐만 좀 세보면 가세현이 돈 싸움을 하고 있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저 김세희가 강용석을 까고 있는 그 상황인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용석을 까면서 이제 강용석을 좋아해서 구독한 사람들이 빠지니까 구독 좀 많이 해달라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장을 공개했는데 그간에 뭐 이제 중간에 가족회사를 끼어들어서 주식회사 준컴이라고 보이는 이 회사가 강용석의 아들들 이름이 다 준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만든 회사가 준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야, 잽싸게 캡처를 했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만.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선입금 우선입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필요한 타임이니까 먼저 입금하고 연락하세요. 닥터 로이어입니다. 지금 이제 가세현은 이제 그 가세현 그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대충 얼마나 돼요? 얘도 지금 저기 수익 창출 못 하고 있죠. 네, 얼마인지. 그 후원만 받고 있는 거죠. 네. 참 재밌어.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십이잖아요. 팝콘 가게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한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뒤집혔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안 좋아.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란 놈은 성상납을 받았네 안 받았네 논란이 있고 여기에 이거를 뭐 중재를 하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놔야 될 지금 사실은 김건희까지 뛰어든 거예요. 이 싸움에 강신업 통해 갖고. 그렇죠. 그러니 저 당은 그렇다고 국회도 안 열어. 이 상태에 지금 집권 여당을 보고 계시는 거고 또 이준석은 이제 친준하고 장기전을 할 생각이 되니까 7월 7일 날 징계 결과가 나오는데 징계는 대부분 다 징계가 경징계라도 내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사퇴할 거냐고 물으니까 이준석은 그럴 계획 전혀 없다. 이게 한번 싸우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이 한 말이 난 시나리오 다 있다. 물론 약간 좀 세 보이려고 센 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은 그냥 물러가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논리를 여기서 갑자기 불러보면 이준석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성상납을 했다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라고 함으로써 2차 가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되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박지원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20여 차례 이상 성상납을 했다라는 그 피의자의 주장이 있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언론과 검찰의 오랜 유착 관계에서 밖으로 새어 나온 그 기사를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캐비넷.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얘가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겠다는 것만 알겠더라고요. 나는 성상납 받았다고 거의 확신이 오던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성상납 이야기만 나왔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다 결혼하면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천철살인.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0회 이상이 되다 보니까 뭐야 그럼 20명이야? 근데 20회는 접대 횟수이고 성상납은 2번이니까. 아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 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런 좀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쪽 당은 그렇구나. 성상납, 그리고 이제 결혼해버리면 되는데, 이준석이. 정말 사랑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면 그때 나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너무 가십이긴 하죠. 근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 근데 더 충격인 것은 이준석이 이 접대를 받을 때가 20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박근혜한테 허가호위 할 때 그 시절이잖아요. 뭐 이제 비대위원하고 이럴 때 박근혜 쪽에 연결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대 받고 성상납도 받고 이 정황들을 보면 지금 김소연이 하는 말처럼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0%다. 확실한 증거가 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방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무마하려고 했겠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직접 증거를 제출하느냐 갖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증거가 있기는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준석이가 이야기했어. 네. 증거 나온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건 직접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이준석을 보면서 우리가 젊은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젊은 정치를 이준석을 대표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정치, 젊은 사람을 내세우고 마치 뭐 486, 586 등을 악임냥 하는 그 정치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기 때문에 순수할 수도 있지만 젊기 때문에 더 타락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젊다는 거는 아직 그 시험대에 올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말로 조국 장관님이라든지 이재명 의원님 같은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노회한 정치인으로 보이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기회를 받아보질 못했어요. 젊기 때문에 아직 뭔가 나에게 달콤한 유혹이 오는 경험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 결국은 정말 자기가 옳은 길을 위해서 정치에 투신할 것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지의 이 시험대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젊은 정치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에요. 젊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젊으니까 옳을 것이다, 유능할 것이다, 혹은 도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연세 때에 청소 노동자분들 고소한 사람들이 비슷한 거지. 아니 어쨌건 이야기 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정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박근혜한테 줄을 대줄 사람을 찾고 있다가 이준석을 이제 줄을 닿은 거죠. 그러니까 김소연이 한 말인데요. 지금 오늘 2013년 7월 1일, 11일하고 7월 18일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재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정해준 게 2014년 12월 20일까지 한 열 몇 번인데 지금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제시한 게 201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번, 20 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포괄 일자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있는데 지금 2016년까지 이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10년짜리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더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작이 2013년 7월 달부터 맞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 가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그 음. 기간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가 쭉 있고 지금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누군가의 스폰서 비슷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줄 때는 리스트는 꼭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등장을 한 거야. 거기에 이준석이 접대는 받았지만 성상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중에 접대를 할 때 여러 번 접대 중에 2번은 여성을 이제 숙소에 넣어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상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뇌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목적이 확실하고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 그냥 민간인 자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좀 흥미롭게 보이죠. 흥미롭게 보이는데 뭐 진실은 모르죠. 진실은 아직은 모르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겠는 거는 이준석은 정치는 계속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를 계속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를 못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근데 이게 그냥 그만두겠냐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너 죽고 나 네. 죽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준석이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이거 관련해 갖고 시나리오가 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정정해야겠네요. 정치를 그만두지 말고 계속 윤석열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한테는 지지율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여당도 잘해야 되고요. 여당의 대표란 놈 저러고 있어요. 성상남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 이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적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지금 징계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별개거든요. 별개이긴 한데 어쨌건 형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준석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김소연 변호사라는 게 얘가 어떤 애냐. 얘는 가세연에서도 고정으로 프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사람? 네, 이전에 민주당 사람이었고 박범계 의원하고 트러블이 있은 후로 제명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저쪽 당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서 중간에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도 했고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김성진은 이 김소연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이제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김소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권력 싸움하다가 그나마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기게끔 만들어준 가장 큰 공로자를 잃는 결과가 오는 거고 말하자면 이직남, 뭐 이대남 이런 친구들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이 더 빠진다고요. 요게 우리는 가십거리일 수 있는데 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걸려있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각 세우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적의 일선을 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총선 때. 예. 네.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저 새끼는 나빠. 아, 저 새끼랑 싸워?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인식한 게 사람 뇌예요.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박근혜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준석이 이제 경고라도 받으면 당대표직 하기 힘들다. 이준석 물러가게 하려고 경고라도 받게 되면 당대표직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지금 지역위원장일 거 아니야. 노원.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 출신이긴 하지만 그나마 당을 자기 임기까지 내년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끌어가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고요. 예를 들면 그게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내놓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정치 생명을 좀 회복하기 힘들 거고 이준석이 당대표를 끝까지 유지해. 논란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그게 잦아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죠. 예. 정말로 이준석이 여기서 순순히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학력 백수 돼요.
아무것도 못하지. 예,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뜨리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새날을 안 봤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거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죽긴 죽는데 죄 지은 만큼만 죽고 윤석열이 되면 죽긴 죽는데 죄 지은 것보다 더 죽는다고. 지금 20건이 나와버렸어. 20건이 어쩔 거야 이거. 어? 그렇지. 한 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확 늘어났잖아 지금. 야, 여기서 아까 그 포괄 일제가 김건희 그 저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도 포괄 예, 일제겠죠. 그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이준석이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우리도 공당에서 입장에서 탁 하면서 그렇지. 제대로 부딪혀주면 이준석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 되네. 네. 김건희 특검 외쳐.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준석 지지하는 세력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럼요. 그때부터 우리도 지지할 수 있을지도 그렇지. 몰라. 패널. 한시적 지지. 특검 통과 아니, 때까지만. 근데 윤석열하고 술 친구였던 그 비서실장 이름이 박성민이었던가 김성민이었던가. 네, 박성민. 박성민이 나는 이준석이 비서실장 못하고 싸고 나간 거는 분명히 윤석열의 의중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 그 아니라고 하지. 네. 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 온다니까 쫄래쫄래 가갖고 이제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라 같으면요 마중 나갖고 기사대기를 날리는 게 맞아요.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형도 받았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죠. 형은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니 똑같이 첩대 받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해가지고 나에게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 뭐 이런 거 막 카드가 막 갑자기 나오면서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비열하잖아요. 자기 측근들이나 지 마누라까지 이용해갖고 이준석 잘라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사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열한 정치 플레이거든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따랐던 검사들만 갖고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부 놈사롱은 지들끼리 가는 패거리가 가능해.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거고요. 정당에도요. 윤석열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통령 권력이니까 그자한테 장장 머리를 조아리는 거지만 그러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준석도 노력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호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같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자까지 동원돼가지고 이준석을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 이렇게 하는 건요. 진짜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침대에서 새고 있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샜던 바가지가 화장실 가 또 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고립됐다는 걸 몰라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엘리트주의에 쩔어갖고 내가 제일 잘나서 내가 힘 셌을 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 협치를 못할지언정 당내 협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 묻은 검사들 다 줄사표 씌워 놓는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정치적으로 약간 좀 정적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언젠가 그 사람들이 다 구해주거든요. 그게 세상살이 원리 같은 거예요. 권력이 영원한 거라면 상관이 없다니까. 다 죽이고 나 따르는 놈들만 데리고 가면 돼요. 요거는 그냥 예약이 돼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사람들 이제 숫자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씨, 벌써 4개월 지났네? 벌써 몇 개월 지났네? 2년 지났어. 3년밖에 안 남았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을 때도 그 임기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거 윤석열 내가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윤석열 정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 설사 내 뜻이랑 상관없이 그 자기 대변인 통해가지고 이준석이 욕하는 거라면 말려야죠. 가르쳐 주지 마세요, 변호사님. 이 말 나올 줄 알았다. 이준석이 용기가 있다면 결혼하겠죠. 그럼 끝나는 거네. 그리고 그 이준석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고요. 아니 그럼 우리 진이 어떻게? 진이가 누구야? 아, 진간장의 진이. 누나야, 누나. 아 누나예요? 아, 아니 그리고- 근데 또 누나요 또. 그리고 그 누나도 그 탱고 언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도 이준석이 그 이야기 듣고 사귀고 싶겠냐? 이 논란이 뭐냐 지금. 그렇지. 맞네. 남녀간의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야 돼요. 모르면 정의로운 거예요. 남자가 정치를 하다 보면
아니 난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굳이 알 필요 뭐 있어. 모르고 살는 건 좋은 거지. 이야기가 좀 이상했는데 자, 이제 밥 머리하고 끝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재밌게 한번 꾸려봤는데 저질이죠? 인정합니다. 자, 새날 누가 그래 저질이었어? 새날 물러가기 전에 구독 좀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새날은 정규 방송은 이제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힘들어 죽겠다. 자, 같이 방송 들어주시느라 힘드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새날에 보여주신 그 연대의식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물러갔다가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